아니 멀쩡하던 원화 가치가 왜 이렇게 박살이 나는 걸까요? 촬영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65.3원으로 현재 정고점을 뚫을 기세입니다. 아니 환율이 좀 오를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만 환율이 오른다는 게 문제예요.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최근 1년간 달러 인덱스를 보면 현재는 낮은 수준이죠. 달러 인덱스는 보통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비싸고 100보다 낮으면 달러가 지금 싸다고 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달러 인덱스는 99.6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명 달러는 지금 싼데 원달러 환율은 정고점을 뚫을 기세로 오르고 있어요. 현재 달러가 약세인데도 원달러 환율이 이렇다면 앞으로 달러 인덱스 수치가 올라버리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굉장히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2년 7월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그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현재 한국에 돈을 맡겼을 때의 금리보다 미국에 돈을 맡겼을 때의 금리가 오히려 높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전 세계의 기축통화는 달러인데요. 통화 중에 가장 안전한 달러가 금리 4%를 주는데 상대적으로 위험한 원화가 2.5%의 금리를 준다면 누가 원화를 들고 있으려고 할까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 놀랍게도 이 상황이 3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만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현재 세계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달러 인덱스 수치를 보면 1년 전에 비해서 현재 굉장히 많이 내린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만 달러의 가치가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한 국가의 경제가 세계 경제 흐름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탈동조화된 현상을 보고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달러는 내리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만 유독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고, 환율 문제의 원인은 달러가 비싼 게 아니라 원화가 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를 높이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허니버터칩 기억나시나요? 그냥 과자인데 이게 너무 귀하다 보니까 제가 20살 때 만났던 여자친구한테 허니버터칩을 선물했는데 저한테 너무 고마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25년에 허니버터칩을 선물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허니버터칩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그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시중에 푼 돈은 3%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같은 기간 한국은행은 무려 20.4%나 많은 돈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미국보다 거의 7배나 빠른 속도로 원화가 시중에 풀리면서 원화 자체가 너무 흔해져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가계와 기업 모두 빚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좋지도 않은 우리나라가 금리를 미국보다 높게 올리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지금 상황은 금리를 올리기는커녕 내려야 되는 상황에 가깝고 실제로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의 M2가 증가했는데, 이 M2라는 것은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광의통화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M2, 즉 광의통화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은행에서 돈을 더 많이 찍어냈기 때문이 아니고 금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인데, 이게 정치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이 새 정부에 들어서면서 해당 방식으로 원화를 너무 많이 풀어버렸고 그로 인해 원화를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축통화인 달러는 원화에 비해 이자까지 더 주는데 더 안전하기까지 하니까 원화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다면 금리를 올려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금리를 도저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은 이런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랐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최근 3년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원달러 환율 그래프를 보면 환율은 계속 요동치지만 최저점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원화에 비해서 달러의 가치는 단기적으로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언제나 올랐어요. 이건 40년, 50년을 더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원화로만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원화 자산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계속 내리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거기다가 현재는 단기적으로 봐도 달러가 오를 이슈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저렴한 편인데도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인데요. 앞으로 달러 인덱스까지 상승해버리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그냥 오르지는 않겠죠.
오른다면 왜 오를까요? 요즘 뉴스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나는 코인에는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코인에 관심을 가지자는 게 아니라 현재 트럼프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달러를 기축통화를 넘어서 그냥 보편적인 통화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화폐 대신에 1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보존해주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미 필리핀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수록 코인의 발행사는 더 많은 미국 채권을 사서 은행에 적립해 두어야 하고 그러면 미국 국채 수요는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 인덱스 수치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2-3년 안에 지금의 규모보다 10배 정도 키우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지금보다 더 상승할 것이고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을 쥐고 있는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달러는 앞으로 2,000원도 넘을까요? 뭐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모릅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재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부자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러가 얼마까지 오를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난 30년간 원달러 환율을 통해 원달러 환율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달러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달러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달러 ETF, 외화 RP, 달러 예금 혹은 미국 주식을 매수해도 달러를 가지고 있는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단 주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내렸을 때 비싸진 달러를 가지고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도 일정 금액의 달러는 항상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투자를 안 하고 계시거나 주식이나 이런 거는 무서워서 잘 못하겠고 안전하게 건강보험료와 세금 걱정 없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달러를 모아보고 싶으시거나 달러로 노후 대비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최고 하루 되세요.